벤틀리 벤테이가입니다. 럭셔리 SUV의 교과서 같은 모델이기도 하고요. 지난 2015년에 데뷔하고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쳤는데요. 외관에서의 차이점도 포인트마다 조금 더 디테일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딱 봤을 때의 파팅 라인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아주 잘 전달이 됩니다. 가운데에 그리는 메쉬 타입으로 굉장히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4리터 슈퍼차저 엔진의 강력한 힘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도 역시 고급스럽고 날렵한 느낌, 강인한 느낌들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원형으로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쪽으로는 언뜻 보면 헤드램프처럼 보이지만 레이더 센서입니다. 펜더와 본닛의 이 간격도 굉장히 좀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한 판으로 전체적으로 쭉 구성을 해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네요. 본닛 위의 캐릭터 라인은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럽고 또 그러면서도 볼륨감이나 날카로운 느낌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SUV의 교과서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V형 8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996cc고요. 최고 출력은 550마력, 토크는 78.5kg 펄스미터입니다. 상시 사륜과 8단 자동입니다. 전면부에서도 웅장한 느낌은 있었는데요. 크기는 가늠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측면으로 살짝 꺾어서 보면 이 차의 크기가 느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편이죠. 키 언락을 했을 때의 세레모니는 그렇게 화려한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은근하게 들어와서 고급스러운 이미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는 앞뒤 모두에 간접 조명 챙겨뒀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센터 터널하고 앞뒤 도어 쪽에 적극적인 편이고요. 풋램프도 은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크러쉬패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얇고 진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LED인데요. 지능형이고요. 82개의 LED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뛰어난 편이고 차량의 세팅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심 주행에서는 조금 폭 넓고 헤드램프 조사각을 좀 낮춰주고요. 고속도로에서는 폭을 조금 좁히고 헤드램프 조사각을 올려주는 그런 지능형 헤드램프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리하고요. 주행 중에 편했습니다. 상향을 폈을 때의 초점도 또렷한 편이고 빛이 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보더라도 광원의 폭 좋고요. 지금 전면 유리에 틴팅이 돼 있어서 그 부분 감안하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능형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야간에 스티어링 각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춰주는데요. 마치 모터가 달려서 좌측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여러 개의 매트릭스 형태의 LED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만 비춰줍니다. 그게 스티어링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같이 움직여주니까 정말 탁월한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고요. 여행 모드라고 있는데 그 모드로 해서 다니게 되면 훨씬 더 밝은 시야를 야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변 광량에 따라서 아주 액티브하게 잘 움직여줍니다. 지금 화면에 잡힐 것 같기는 한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상향과 하향을 각각 개별 컨트롤 해주고요. 주변의 광량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보통 이 정도의 밝기면 가로등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오토 모드를 잘 작동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주 탄력적으로 운전석 쪽은 가로등이 밝으니까 하향등을 내려주고요. 반대로 조수석 쪽은 앞에 선행하고 있는 차량도 없고 멀리 시야를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여느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이 센서의 민감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요. LED가 82개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매끄럽고 기민하게 움직여져서 야간에 꾸준하게 밝은 시야 유지해줘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나이트 비전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작게 보이는 듯 싶지만 실제 야간에 보면 앞쪽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동물이나 사람, 그리고 앞차의 배기구 같은 부분은 확실히 좀 밝은 색으로 흑백인데도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표시를 해줍니다. 아주 어두운 국도 구간에서는 도움을 많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일단 헤드램프를 잘 보시면 크리스탈 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크리스탈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헤드램프 소재의 커팅이 잘 보시면 마치 크리스탈을 깎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습니다. 안개등은 없고 헤드램프가 지능형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함은 없었고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살짝 있기는 한데 실제 실내에서 보는 시야는 요 정도에서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이 뛰어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초점이 상향뿐만 아니고 하향으로 했을 때, 각각 전환했을 때 모두 다 또렷하게 맞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심 주행으로 헤드램프를 설정해 놨는데요. 확실히 광원의 폭이 넓게 느껴지죠?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특히나 방향지시 등은 순차 점등 방식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보조 등도 LED로 챙겨뒀네요. 측면부 바디라인은 5m가 넘는 전장에 휠베이스도 3m에 가깝기 때문에 여유가 느껴지고요. 어떤 스포티한 비례감을 뽐내기보다는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튼튼한 느낌이 전달이 되네요. 휠은 22인치고요. 타이어 스펙은 285, 40, 22입니다. 팬더 장식은 페이스리프트 이전보다 많이 커졌고요. 바깥쪽 거울의 마무리는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의 몰딩은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두툼한 편인데요.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어서 역시 고급감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루프렉하고 같은 분위기를 내기 때문에 일체감도 좋고요. 휠 아치 부분과 로커 패널은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과한 기교를 부리진 않았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 좋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주유구 캡도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데 두툼하면서도 묵직하고 만졌을 때 느낌이 엄청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벤틀리가 만들면 요소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참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죠. 측후면에서는 아무래도 테일램프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요. 기존의 사각형을 버리고 타원형 3세대 컨티넨탈 GT 모델이나 신형 플라잉 스포에 적용이 된 그 디자인을 벤테이가에도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벤틀리 라인업의 디자인 일체감도 높여놨고요. 또 약간 각이진 듯한 느낌의 SUV에 저런 타원형 테일램프를 적용해주니까는 훨씬 더 세련된 이미지가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실제보다 커 보이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여백이 많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는 깔끔하면서도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았고요. 대신에 듀얼 더블 타입으로 머플러 T볼 구성을 해주고 있으니까 스포티한 느낌들은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뒤쪽에서도 연결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팅 라인이 많이 안 보이니까 훨씬 더 차가 완성도가 높아 보이고 또 단단한 이미지를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가운데에 B자를 살짝 누르시면 작동이 됩니다. 엄청 조용해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굉장히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안쪽의 공간은 딱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좁지도 넓지도 않고요. 대신에 이 카펫 같은 거의 마무리나 요런 데도 다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요 끝부분에는 다른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한데 하여튼 눈에 보이는 부분의 대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거나 고급스러운 카펫, 두툼하면서 고급스러운 카펫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에어 서스펜션의 높낮이를 다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안쪽에 살짝 파여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조금 더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닥 부분은 이 패널이 엄청 두껍습니다. 두툼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고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간만에 보는데 사이즈가 195, 65, 20이네요. 휠 타이어는 지금 22인치 사양인데 템퍼러리 휠 타이어는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요소에 참 마무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재질이 좋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는 부분들도 없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은 위쪽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런 끝부분도 보시면 이게 다 금속입니다. 만져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뒤쪽도 다 카펫으로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고요. LE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내등이 위쪽에 2개, 운전석하고 조수석 옆에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 흰색이 아니고 약간 그 황색 빛이 살짝 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밤에 보면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완전히 빠르지는 않은데 정말 조용합니다.
스마트 키는 큼직하면서 무게감이 좋습니다. 측면에 이런 디자인 디테일 보시면 만졌을 때 느낌도 좋고요. 봤을 때의 고급스러운 느낌도 아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벤틀리의 B도 크게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아마 USB 같은 걸로 여러 가지 굿즈가 나와 있어서 간접적으로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을 해 봅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고스트 크로징, 소프트 크로징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 빨리 꽉 닫아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문을 열었을 때의 느낌은 와, 정말 이렇게 차가 고급스러울 수 있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부분은 리얼 가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색으로 빛나는 부분들은 또 실제 금속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내의 이 고급스러움이나 마무리가 일반 차량들하고는 사뭇 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글라스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실내에서 느끼는 개방감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메이드 인 잉글랜드였네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런 우드 패널 같은 것들도 실제 우드고요. 만져보면 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죽도 물론 그렇고요. 스티치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이 수공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은 덜 촘촘한 그런 느낌들, 조금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불량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은 기계적으로 일정하게 박음질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차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퀼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참 두툼하면서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이런 게 다 실제 금속으로 깎아서 만들었다라고 하죠. 묵직하면서도 만졌을 때 차가운 느낌이 좋습니다. 핸들 뒤쪽으로 락 언락 버튼 마련을 해뒀고요. 윈도우 컨트롤 올 오토 타입이고요. 칠드런 락은 여기에서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외포켓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조작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메모리가 여기서 2개 가능한데 이 위치가 그렇게 편안한 위치는 아니죠. 그리고 국내에 수입이 된 벤틀리 벤테이가에는 네임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만져보면은 소리도 소리지만 봤을 때의 이 어떤 중압감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 제가 보이는 거 다 가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실제 가죽으로 다 덮어져 있기 때문에 딱 타면은 이 아주 좋은 질 좋은 가죽 냄새가 온 차 안에 퍼져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레터링 되어 있고 시트는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레일 끝부분의 마감 처리도 이것도 역시 금속으로 지금 깎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참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안장 길이 조절은 물론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날개 조임 같은 것들도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죠. 시트 쿠션감이 참 좋은데 몸에 닿는 부분도 좋지만 오래 앉아 있어도 이 압박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적어서 확실히 이 럭셔리 세단이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게 되고요. 이런 벤틀리의 문양 같은 것들도 박음질로 해서 참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했다는 느낌 받습니다. 여기도 금속입니다. 여기도 금속이고요. 헤드레스트는 크게 적절하고 위치가 제 체형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비싼 게 사람들의 체형에 훨씬 더 잘 맞는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고요.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헤드레스트 조작이 가능하죠. 센터 터널도 모두 다 가죽으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니고 일반형인데 브레이크에도 B라고 되어 있고 금속하고 고무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맛도 잘 살려줍니다. 풋레스트는 기능에 충실한 것 같아요. 폭이나 길이 그리고 각도가 아주 편안하게 잘 되어 있었고요. 큼직하게 되어 있는 이 레버는 잡아당기시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조명 스위치는 로터리 타입이고 나이트 비전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그리고 밝기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HUD 온오프하고 요 높낮이 조절은 요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서 하시면 되고 누르고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밝기 조절을 하면 HUD도 이 전체 조명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같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하고요. 콕핏 위쪽도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정말 고급스럽고 참 가죽 마감은 최고입니다. 최고. 더 이상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에어벤트도 역시 금속으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게 이렇게 당기면은 닫히고 누르면은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버튼의 감성이나 마무리 같은 것들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라서 조금 스포티한 맛도 있고요. 사실상 이게 3스포크인데 가운데가 하나 더 갈라져 있어서 4스포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좀 스포티한 맛 잘 살려주고 있고, 역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도 좋고 고급감도 상당하고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컬러를 달리 가져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센스도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튼 구성 같은 것들은 잘 보시면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의 느낌들이 나고요. 조작감도 역시 딸깍딸깍하는 그런 느낌은 공통적으로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 차량들에서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쪽에 스틱 타입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것도 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A 타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다이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4가지, 터레인 컨트롤 4가지에서 총 8가지를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오토 스탑 앤 고 온오프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VA 4리터 슈퍼차저 엔진은 초기 시동의 박력이 상당한 편인데요. 차가 원체 조용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크게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가 굉장히 힘이 차고 넘친다라는 느낌은 충분히 전달이 되고요. 클러스터는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다양한 기능들은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의 공통적인 사양이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벤테이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HUD는 화려하지 않고요. 딱 필요한 기능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폰트라든가 컬러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것들은 또렷하고 좋은 편에 속하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내비게이션하고 스티어링 열선 여기에 지금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화 기능 이쪽에서 컨트롤 가능합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요 클러스터 중심으로 여기에서 조작하시면 됩니다. 스틱 스위치가 어디에서 많이 본 느낌이 들죠.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측면에 버튼이 하나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누르면 레인 어시스트가 작동이 되죠. 아래쪽에 역시 스틱 타입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이퍼에도 와이퍼가 블레이드 이 대에서 Z 분사 방식으로 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본닛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거나 밑에 숨어서 워셔액이 분사가 되는데 요 부분이 조금 벤테이가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도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비해서 그전에는 아마 원형이었고 좀 아래쪽으로 있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길게 뻗어 있죠. 그래서 벤틀리 특유의 그 날개 엠블럼을 형상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가운데는 클래식하게 아날로그 타입의 시계에 자리하고 있고요. 요것도 역시 여기가 금속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참 만져보면은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AVM 패널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조작했을 때의 반응 속도도 좋은 편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 테두리 부분이 사실상 이 패널 자체가 그렇게 많이 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테두리 부분이 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버튼이 여기에 같이 맞물리면 화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 딱 패널만 위치시켜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공조장치 컨트롤 앞쪽 뒤쪽 모두 다 가능하고요. 카메라도 한번 볼까요?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는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진하면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양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민감도 높게 대응을 잘해주고 있어서 운전이 서툰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버튼하고 이 다이얼 방식의 스위치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구성 잘 해놨고, 특히나 이 인포테인먼트는 전화부터 이 미디어까지 큼직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딱 보기 좋습니다. 볼륨 컨트롤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역시 다이얼하고 푸시 타입의 기능 스위치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 통풍 기능 있고 열선기 기능 있고요. 여기에서 포지션, 운전석, 조수석 각각 컨트롤 가능하고, 역시 온도도 개별 컨트롤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하면서 바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좋았던 것 같고요. 이 끝에 가죽 마무리도 참 좋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조금 어둡긴 한데요.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을 해주고요. 기어 노브가 참 멋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럽고 조작감도 좋습니다. 위에 B자를 이렇게 누르고 조작하시면 되고,
파킹 스위치는 요 아래 측면 요 뒤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르시면 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세대여 장치도 버튼식으로 준비되어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가능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은 시동 버튼 우측에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살짝 수납 공간이 있는데 스마트폰 같은 거나 지갑 보관하기에 참 좋더라고요. 암레스트가 센터터널 일체형으로 쭉 넘어오니까 라인도 좋고 팔 딱 거치했을 때 굉장히 좀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양문형으로 작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열리고, 다만 이제 이렇게 길이 조절은 각각 됩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 각각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오픈은 별도 스위치 같은 거 누르는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되고, 안쪽에 공간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거잭이 여기 위치하네요. 12V 파워 아울렛, 요게 여기 위치하고 있고, 뒤쪽으로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마련해 놓습니다. 네임 사운드는 정말 다시 봐도 정말 고급스럽죠. 조수석 수납 공간은 폭도 좋고 높이도 좋고 안에 수납물 넣었다 뺐다 할 때 굉장히 편리했고, 여기 약간 턱이 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에 있는 수납물들이 바깥으로 튕겨나오지 않도록 해줍니다. 에어백 온오프는 이쪽에 스위치가 잡히나요?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여기 물론 다 가죽이고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바이저가 이렇게 해서 측면을 막고 앞쪽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2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나 센스 같은 것도 좋고, 이런 마무리 보세요. 이 마무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비싼 만큼 제값을 톡톡히 하는 차가 바로 벤틀리 벤테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LED고요. 조명은 LED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커버 열면은 같이 연동이 됩니다. 썬루프 사이즈가 엄청 크죠. 지금 루프 열어보면은 글라스 면적도 면적이지만 오픈 사이즈도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닫아보고, 실내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터치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LED 구성인데 보시면 그냥 백색 LED가 아니고 약간 황색이 살짝 돌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눈에 피로도라든가 갑자기 확 밝아지면은 좀 짜증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거울이 커 보이고, 또 뒤쪽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야도 좋은 편에 속하죠.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고요. 유리가 끝까지 내려가나요? 조금 남을까요? 요만큼 남기는 합니다. 오토 타입이라서 작동이 편리하고요.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측면에 전동으로 선쉐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깔끔하게 작동이 되고요. 또 아이 키우는 집에서 측면에 선쉐이드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다 금속으로 깎아서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레버 뒤쪽으로 락 언락 기능, 키 버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포켓 크게 적절하고요. 스피커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주면서 알루미늄으로 탁 이 마무리를 하니까 측면 패널도 정말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발공간 충분한 편인데 가운데 턱은 살짝 올라와 있긴 합니다.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성인 3분이 앉으시면 가운데 앉으시는 분은 발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은 가장 앞으로 당기고 등받이도 끝까지 세워놓은 상태라서 이 정도까지, 조수석 뒤쪽, 운전석 뒤쪽이 이렇게까지 슬라이딩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받이 각도는 여기에서 레버로, 전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동이 아니고 슬라이딩도 앞쪽에서 레버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잡아당기면 되고, 이 부분입니다. 각도 조절도 레버로 작동이 됩니다. ISO 픽스는 커버링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말 이 퀼팅 처리 대단하네요. 그냥 딱 보더라도 명품 가죽 백 보는, 지갑이나 가죽 백 보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헤드레스트 큼직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앞뒤가 지금 보면 헤드레스트가 거의 같죠.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크게 적절하고, 각도가 딱 앉으면은 팔을 딱 거치하기 좋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헤드룸 공간 여유가 있는 편에 속하죠. 타고 내릴 때 약간의 높이감이 있기는 한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무릎 공간은 휠베이스가 워낙 넉넉하다 보니까,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뒤쪽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갖춰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무릎 공간 갖춰주고 있고, 등받이 뒤쪽에 이 우드 패널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가니시 테이블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쪽에서 올려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에어벤트는 B필러 쪽에도 있고요. 물론 가운데에도 이렇게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컨트롤 패널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터치해가지고 공조장치, 시트, 블라인드, 조명, 차량의 이 기본 설정들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누르면 나오거든요. 이거 빼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빼가지고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편리하고요.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데도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하고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 놓고 있네요. 뒤쪽에서 보면은 좌우 대칭형 디자인이라서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요. 요소의 마무리도 잘 돼 있고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분위기도 역시 바깥쪽에서 보이는 고급감 뿐만 아니고 실내에서의 고급감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같이 한번 타보시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를 시승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승차감인데요. 에어 서스펜션이 낭창낭창하면서 잔진동과 큰 진동을 아주 잘 걸러주고요. 앞쪽으로 쏠리거나 뒤쪽으로 약간 눌리거나 좌우가 흔들리거나 롤 같은 것들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대응을 해줍니다. 특히나 벤틀리 다이나믹 라이드라고 해서 액티브 롤, 그러니까 롤을 전자 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제어를 해주는데요. 스테빌라이저 바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역방향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도 차량의 수평을 유지해주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차의 이 멀미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조금만 이동하셔도 쉽게 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승차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8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의 터보렉 같은 것도 느껴졌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의 느낌은 킥다운을 해보면 바로 반응이 오고요. 앞쪽에서의 엔진 회전 질감, 그리고 뒤쪽에서 중저음으로 쭉 깔리는 배기음이 일품입니다.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차량이 흐트러지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고요. 시종일관 깔끔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좋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에서 차량의 가격, 그 가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안정감이 정말 대단하죠. 시속 100km는 15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에 확인이 되고요.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연비 그리고 소음하고 진동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기어비 셋업인데요. 1단에서부터 8단까지의 단과 단 사이가 균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힘의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거기에 레인 어시스트가 하나의 스펙으로 패키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벤틀리에서는 투어링 스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 민감한 편인데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리마다 이 단계마다 명확하게 거리 폭을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교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이 중간에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을 때의 대응이 움찔움찔하거나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면서도 빠릿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도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레인 어시스트는 비교적 차선의 중앙을 아주 잘 유지해주면서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도심에서 제가 88이나 아니면 강변북로를 탔을 때에는 약간 운전석 쪽으로 살짝 붙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딱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가운데를 딱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안정감이 높은 편에 속하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담력은 좋은 편인데 초반에 이렇게 밟으면 살짝 훅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하라고 운전기사를 두고 뒤쪽에서 좀 편안하게 이동하는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일반적인 차량들하고는 사뭇 다른 브레이크 셋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적응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연비 부분은 7.6에서 8.4 정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물론 크루즈 컨트롤 이용을 하고 발끝 신공까지 발휘를 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면은 두 자릿수도 나옵니다. 저는 최대 11.9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제한된 구간에서 간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연비고요. 평균적으로는 7km 후반에서 8km 초반 정도 보시면은 아마 실연비랑 가장 근사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도 덩치에 안 어울리게 폭발적인 파워를 느낄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의 반응도 유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차량은 크고 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달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포티한 주행도 충분하게 받쳐주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대단히 뛰어난 편에 속하는데요.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차음 유래가 적용이 되어 있고 특히나 위쪽에 이 실링 부분이 굉장히 치밀하게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소음, 공명음이라든가 풍조량 같은 것들 아주 잘 잡아주고 있고요. 22인치의 광폭 타이어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꽤나 제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거슬리지 않죠. 서스펜션은 WC-본의 멀티링크 조합인데요. 에어 서스펜션이 확실하게 꽉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좋고요. 벤틀리 다이나믹 라이드라고 해서 액티브 롤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코너링에서 아주 안정감 높은 그런 느낌들 좋습니다. 이 차는 오프로드를 주행하기 위한 SUV가 아니고 다분히 도심 주행형 SUV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팅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아쉽다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특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어 서스펜션의 차고 조절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늦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조금 더 빨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친구는 생각보다 좀 천천히 올라가고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만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하는 듯한 느낌이 좋은데요. 감쇄력 조절에 대한 민감도도 높은 편이고 차고 조절만 느리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장착한 SUV들 타보면 중량도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좀 울렁울렁하는 승차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벤틀리 벤테이가에서는 그런 부분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터널 같은 데 주행을 해보면 이 차가 얼마나 조용한지 다시 한번 잘 느낄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중후한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 패드 쪽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은 고회전 여경대에서 특히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를 들려줬고요. 뒤쪽에 듀얼 더블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직관형으로 나와 있죠. 머플러는 글쎄요 좀 중저음으로 쭉 깔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고RPM으로 쫙 끌어올릴 때에는 약간의 고음으로 올라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벤틀리 벤테이가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트 포지션이나 시야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바깥쪽 거울이 도어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깃발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A필러 끝부분까지 이 끝부분까지 유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딱 만들어주니까 시야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바깥쪽에서는 이 앞쪽의 기둥이 꽤 두툼하게 보였었는데 실내에서는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보면은 매끈하게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두께는 유지를 하는데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거슬리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기능, 이 마사지 기능이 또 완전 제대로인데요. 웨이브 펄스 스트레칭 허리 어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꾹꾹 잘 눌러주니까 가뜩이나 편안한 차량이 장거리 운행에서 피로도가 낮고요.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어도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등 베기는 듯한 느낌이 현격하게 덜한 것 같더라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네임포 벤틀리라고 해서 스피커가 20개고 와트 수가 1700W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같은 음악인데 일반 오디오에서는 안 들리던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요. 고음, 중음, 저음 때도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뭉개지는 소리 같은 것들 없고요. 울림통이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음 때하고 저음 때는 탄탄하게 잘 받쳐주니까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들었을 때는 훨씬 더 그 느낌 같은 것들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PC 밸런스나 이 강성 같은 것들도 수준이 높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참고로 이 MLB 에보 플랫폼이라고 하던가요. 이 플랫폼에서 파생된 차량들은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벤틀리 벤테이가가 있고요. 포르쉐의 카이엔, 폭스바겐의 투아렉,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 이런 차량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면 단연 벤틀리 벤테이가가 물론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요. 가장 고급스럽고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어떤 장인 정신 같은 것들을 갈아 넣어서 만든 정말 이 차를
가격만 생각을 하면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석구석 살펴보면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차량이 바로 벤틀리 벤테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너링에서 너무 매끈하게 나가고 좌우 롤이 없으니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속도를 자꾸 높이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차가 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몇 가지 아쉬운 점들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연비는 조금만 한 2, 3% 정도만 조금 더 높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별건 아닌데, 요 아래쪽에 기어노브 앞쪽에 보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정확하게 스마트폰을 올려놔야지 충전이 되고, 조금만 이렇게 삐뚤어지면 좀 충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민감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요 정도만 아쉬운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들은 워낙 뛰어난 장인정신이라고 할까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차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운전자한테, 오너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딱히 단점을 말씀드릴 거는 없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어요. 공차 중량이 2.5톤에 가깝거든요. 2415인가요? 16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량의 중량감이 고속주행에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순발력이나 기동성이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 힘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구현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이 차의 승차감, 그리고 이 코너링은 어떻게 이런 등치에서 이런 코너링이 구현이 되는지, 외계인이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벤틀리 벤테이가를 시승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물론 차량의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코너링하고 승차감만큼은 다시 한번 좀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은요, 특히 이 올라갈 때가 기가 막힙니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뒷 마무리도 깔끔하지만, 탁 올라가면서 이 처질 때, 처음에 앞쪽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의 충격 흡수하는 정도가, 제가 지금까지 시승한 SUV들,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는 SUV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한 세팅인데요. 다시 한번 넘어보더라도 올라갈 때 정말 부드럽습니다. 중심주행 연비는 약 5.3에서 4.8 사이를 유지를 해줬고요. 조금 더 신경을 쓰면 6km 초반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평균적으로 5.5에서 5.8 그 사이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브레이크 자체는 지금 제가 밟아봤는데, 극초반에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 있으면서 담력이 꾸준하게 꾹 가져가는 느낌이라서, 초반에는 일반 차량들하고 브레이크의 유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운행을 할 때 확실히 이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이 좋은데요. 특히나 잔진동하고 큰 진동까지 두 개 다 모두를 잘 걸러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롤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도심 주행을 해보더라도 롤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은 어떤 상태에서도 수평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고요. 급격하게 코너링 같은 거 해봐도 자세가 잘 흐트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즈 다이브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급브레이크 밟으면 앞쪽으로 이렇게 축 가라앉게 되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자세 제어도 굉장히 좀 매끄럽고 높은 수준의 안정감을 유지해줬습니다. 차가 조용하니까 도심 주행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차량의 무게라든가 크기에서 오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기는 한데, 너무 편하고 부드러워서 피로도가 낮은 게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이 시야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보더라도 이 작은 창이 A필러 끝쪽까지 딱 연결이 되니까 확실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스티어링 자체는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좁은 골목길이나 저속 주행할 때는 약간 좀 부드럽고 가벼운 듯한 느낌도 잘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차 같은 거 할 때 크게 부담이 없고요. 차가 디자인이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실제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면부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차가 작은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내에 타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친구거든요.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거의 3m에 가깝게 길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이나 오래된 건물 지하주차장 같은 데 가실 때에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네, 이상 벤틀리 벤테이가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